여러분, 양파가 장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 반만 맞습니다. 사실 양파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장이 더 나빠집니다. 가스가 차고 배가 부글부글 끓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약 13%가 과민성 대장 증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분들 대부분이 양파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같은 양파인데 먹는 방법을 바꾸면 장에 약이 됩니다.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변비도 사라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상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파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입니다. 혈관에 좋고 혈당 조절에 좋고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 이야기를 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생양파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양파가 잔뜩 들어간 샐러드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셨어요? 배가 빵빵해지면서 가스가 심하게 차지 않으셨나요? 이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05년 호주 모나시 대학 연구팀이 처음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양파 안에는 장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특수한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발효성 올리고당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양파를 먹으면 소장에서 이 당분을 분해하지 못합니다. 분해하지 못한 당분이 고스란히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장에 도착하면 장내 세균들이 이 당분을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배가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기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 자료를 보면 양파는 대표적인 고포드맵 식품에 해당합니다. 마늘, 양배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장에서 가스를 잘 만드는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양파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파는 결국 장에 나쁜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사실 양파가 가스를 일으키는 그 성분, 바로 그 성분이 장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 속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이눌린은 프락토올리고당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그 당분이면서 동시에 장 건강의 비밀 병기입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눌린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눌린이 대장에 도착하면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 특히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의 먹이가 됩니다. 먹이를 먹은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우리 장내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장에 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장에 약이 되기도 합니다. 날 것으로 대량 먹으면 가스 폭탄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우리 몸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살려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19명을 대상으로 양파 추출물의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양파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유익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이름이 낯설으실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부티르산은 장 점막을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우리 장벽이 튼튼해야 나쁜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티르산이 이 장벽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 건강 전문가들이 부티르산을 장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양파 속 이눌린이 바로 이 부티르산을 만드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먹이가 풍부하니 유익균이 잘 자라고, 유익균이 잘 자라니 부티르산이 많이 생기고, 부티르산이 많이 생기니 장벽이 튼튼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가스 없이 이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양파에 숨겨진 보물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가 장에서 하는 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부티르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양파의 이눌린이 만들어내는 좋은 물질이 더 있습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같은 단세지방산들입니다. 이 물질들이 합쳐서 하루에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아시죠? 우울할 때 부족해지는 그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뇌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세로토닌의 약 95%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장 안에는 신경세포가 약 2억 개에서 6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이 장 속 신경세포와 뇌 사이에 끊임없이 신호가 오갑니다. 이 연결 통로를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파의 역할이 나옵니다. 양파의 이눌린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 유익균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장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기분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유익균이 줄면 단세지방산도 줄고 세로토닌 생산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장 건강이 곧 마음 건강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우리가 양파를 제대로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늘어나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결국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우리 밥상에 양파 반 개만 제대로 활용하면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눌린에 숨겨진 효과가 있습니다. 뼈 건강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눌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고 골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눌린이 대장에서 발효되면 대장의 산도가 살짝 낮아집니다. 산도가 낮아지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물에 더 잘 녹게 됩니다. 녹아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나이대에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잖아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 오래 누워 있으면 온 가족이 고생합니다. 양파 하나에 장 건강과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좋은 식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몰랐던 양파의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벗겨서 버리시죠.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나면 절대 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양파 알맹이보다 껍질에 최대 50배까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50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하얀 알맹이보다 버리는 갈색 껍질에 좋은 성분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퀘르세틴은 무엇을 하느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몸 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장 점막의 염증도 가라앉혀줍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장과 폐는 한의학에서 표리관계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장내 환경이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껍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넣고 약한 불에 끓여 차로 드시면 됩니다. 양파 2개에서 3개 분량의 껍질을 물 1리터에 넣고 15분에서 20분간 끓이시면 됩니다. 색이 진한 갈색으로 우러나면 완성입니다. 식혀서 냉장 보관하시고 하루 두세 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맛이 좀 밋밋하시면 대추 2개나 계피 한 조각을 같이 넣으시면 은은한 향이 나서 드시기 편합니다. 돈도 안 들고 재료도 버리던 것을 쓰니 이보다 경제적인 건강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요리하실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영양이 확 달라집니다. 양파를 썰고 나서 바로 불에 올리지 마세요. 15분 정도 공기 중에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양파를 칼로 자르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효소가 양파 속 유익한 성분을 활성화시킵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활성화가 충분히 진행됩니다. 그 뒤에 요리를 시작하시면 같은 양파인데 영양가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양파 색깔에 따라 좋은 성분이 다릅니다. 보라색 양파, 그러니까 자색 양파는 흰 양파에 비해
퀘르세틴 함량이 약 4.7배 많습니다. 안토시아닌까지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양파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자색 양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를 장에 이롭게 먹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양파와 양배추를 함께 발효시켜 피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왜 좋으냐면요, 양파를 발효시키면 2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가스를 일으키는 발효성 올리고당이 유산균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래서 생양파를 먹을 때보다 가스가 훨씬 덜 찹니다. 다른 하나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크게 늘어납니다. 양파의 이눌린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파 2개와 양배추 4분의 1통을 준비하세요.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능하면 자색 양파를 쓰시면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발효 뒤에도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흰 양파를 쓰신다면 비트 한 조각을 찜기에 10분 정도 쪄서 같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절인 물을 만듭니다. 물 2컵에 설탕 1컵을 넣고 녹여주세요. 설탕이 부담스러우시면 사과즙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향신료 알갱이를 한 숟가락 넣고 한 소끔만 끓입니다. 월계수 잎을 하나 넣으시면 향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식힌 다음에 식초 1컵을 넣어 섞어주세요. 식초는 절대 끓이지 마세요. 증기가 너무 맵습니다. 식힌 뒤에 섞어야 합니다. 썰어둔 양파와 양배추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 손으로 살살 주물러 주세요. 살짝만 절여지면 됩니다. 유리병에 재료를 담고 절인 물을 재료가 잠길 만큼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 하루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유산균이 생성됩니다. 하루 뒤에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3일에서 4일 지나면 맛이 잘 배어서 드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피클은 느끼한 음식을 드실 때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새콤달콤해서 입맛도 살려주고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식초가 유해균을 억제하면서 우리 장에 이로운 유산균은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째 방법은 양파 요구르트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무가당 요구르트를 준비해주세요. 양파 반 개를 잘게 다지거나 채 썰어주세요. 자른 뒤에 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효소가 활성화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15분이 지나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매운맛에 괜찮으신 분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30분 이상 그대로 두시면 매운 성분이 날아갑니다. 아니면 마른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다가 물을 조금 부어 익혀도 됩니다. 양파가 씹히는 게 싫으신 분은 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양파와 요구르트 200g을 섞으세요. 물 180ml 정도 넣고 소금 아주 약간 4분의 2일 작은 숟가락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고 하루에서 이틀 숙성시키세요. 이 숙성 과정이 핵심입니다. 양파 속 이눌린이 요구르트 안에 유산균 먹이가 됩니다. 먹이를 먹은 유산균이 하루 사이에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르트를 그냥 먹는 것보다 양파를 섞어 숙성한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 유산균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사과를 껍질째 갈아서 같이 섞으시면 변비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양파가 늘려놓은 유산균까지 합쳐지니 장내 환경이 확실히 개선됩니다. 변비가 있으면 피부 트러블도 올라오잖아요.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하루 섭취량은 한 번에 150ml에서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고 나서 먹으시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산이 많이 나와서 유산균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양파 껍질차입니다. 양파를 요리하고 남은 껍질을 모아주세요. 껍질 3개에서 4개 분량을 물 1리터에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약한 물에 끓이세요. 대추 2개나 계피 한 조각을 함께 넣으시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식혀서 냉장 보관하시고 하루 2-3잔씩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3가지입니다. 하나, 퀘르세틴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 장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셋, 돈이 전혀 안 듭니다. 어차피 버리던 껍질이니까요.
자, 여기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양파가 장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평소 가스가 많이 차거나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하세요. 첫 단계, 익힌 양파부터 시작하세요. 양파를 가열하면 발효성 올리고당 성분이 줄어들어 가스가 덜 찹니다.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 넣어 충분히 익혀 드시면 됩니다. 둘째 단계, 양파의 초록 부분을 활용하세요. 양파 줄기의 초록색 부분이나 대파의 초록 부분은 올리고당 함량이 낮습니다. 이 부분으로 양파 향을 내면 가스 걱정 없이 양파의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 소량부터 천천히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하루 4분의 1개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괜찮으시면 반개로 늘리세요. 우리 장은 적응력이 있습니다. 서서히 양을 늘리면 유익균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가스 발생이 줄어듭니다. 이 3단계만 지키시면 우리 가운데 장이 예민하신 분들도 양파의 좋은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파는 매일 드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닷새 정도 드시고 이틀은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이눌린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설사나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양파 기준으로 반개에서 1개 정도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에게 여쭤보시고 양을 조절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잘못 먹으면 가스의 원인이 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우리 장 건강에 명약이 됩니다. 양파 속 이눌린이 유익균을 키우고 유익균이 부티르산을 만들어 우리 장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이 건강해지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까지 잘 만들어져서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뼈의 칼슘 흡수까지 도와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이롭습니다. 3가지 방법 기억하세요. 발효 피클, 양파 요구르트, 양파 껍질차. 특별한 재료 없이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양파 껍질까지 활용하시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익힌 양파부터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려면 우리 가족들 앞에서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양파 1개 집어들어 보세요. 껍질은 차로 끓이시고 알맹이는 발효 피클이나 요구르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